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죠? 그래요. 서울 아파트, 그래요. 참 그동안 많이 올랐죠. 대치동에는 23평 아파트인데요. 10억대에서 22억, 23억까지 올랐으니, 그렇죠. 한 4, 5년 동안에 이 정도나 가격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23평 아파트가 평당 1억 원 정도 하니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종시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죠. 3억대에서 갑자기 행정수도 이슈. 그래요.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에 11억까지 급등하였으니 세종시 아파트들 또한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한다. 오른 것은 사실이니까 올랐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앞으로도 서울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를까? 아마 요게 가장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요? 서울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앞으로도 더 급등할 것 같아요? 그래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급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급격한 상승에 대한 저항감이죠. 이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고. 그러니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사기에는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수세가 줄어들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신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서울 강남의 23평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23억이면 전세 가격이 15억이니까 갭 차이가 8억입니다. 여러분 23평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23억이라니까요. 그런데 전세가 15억이야. 요 아파트 살려면 현금 8억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3평 아파트 사는데 현금 8억 부담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세종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세종시에 있는 34평 아파트 매매 가격이 11억, 전세 가격이 4억 5천인데 갭 차이가 6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작년 초만 하더라도 세종시 아파트 1억대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2억대 정도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웬만하면 다 샀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그런데요, 이제 세종시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는 1억, 2억 가지고는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갭 차이가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강화되었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부동산 조세에 관련된 세금은 다 이처럼 올랐다는 거예요. 먼저 취득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다주택자 취득세 8 내지 12% 요거 엄청나게 무섭다는 겁니다. 먼저 1주택자가 서울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라고 가정을 할 때 취득세를 한번 계산해 드리죠. 아까 보신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23평 아파트고 매매 가격 23억, 전세 가격 15억, 투자금이 8억 있어야 되는데요. 요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는 8%, 지방교육세 0.8% 합쳐서 8.8%인데요. 그러면 실제 취득세 금액은 2억 240만 원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투자 금액이 8억인데 취득세가 2억 200만 원 돈이다. 이거 부담돼가지고 사시겠어요? 네? 이처럼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재 1가구 2주택이야.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요 아파트를 하나 사. 그러면 취득세가요? 취득세 12%, 지방교육세 1.2% 합쳐서 13.2%가 취득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취득세 금액은 3억 360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 살 때
현금 8억이 들어가는데 취득세만 3억대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그러니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부동산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취득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지방으로 간다. 지방 중에서도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 아파트. 왜? 취득세 그거는 1%니까. 요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시가격 1억 미만 그런 아파트들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 난리 난다는 거겠죠. 아무튼 취득세가 이 정도로 무섭다는 얘기고, 네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만 무서운 거 아니야.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 1가구 2주택 기존 세율에다가 추가로 20%, 1가구 3주택 기존 세율에 추가로 30%. 내가 10억 이상 벌었다. 아파트를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20억대다. 나 돈 벌었다.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8억대야. 아니 10억대 이상 벌었는데 양도소득세가 8억대를 납부해야 돼. 여기다가 취득세까지 납부했지.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도배장판까지 했어.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실정인데 매수세가 붙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로 본다면 강력한 금융규제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실제적으로 단행됐고요. 아마 다음 달 11월 달에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취약계층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11월 달에 들어서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대출 규제인데요. LTV, DTI 강화에 DSR까지. 뭐가 이렇게 많아? LTV, DTI, DSR. 아무튼 핵심은 여기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을 축소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대출을 금융권에서 안 해주겠다. 집 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 축소하겠다. 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카뱅 요런 부분까지도 다 막아버리겠다. 즉 부동산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차단하려고 했다가 실제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서 전세자금 대출 요거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바뀌었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까지 깐깐하게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동산의 돈줄을 완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현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현금도 자금 출처조사, 자금계획서 다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칫 아파트 하나 샀다가 자금 출처해서 증여하네. 그것도 증여세 부담하고 곤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즉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하니 집값 대폭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커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명 중에 4명은 신용대출까지 받았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되니까 이자 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 아파트 가격 또한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쉽지가 않겠죠. 따라서 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가 이처럼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하고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이처럼 조금씩 이제는 상승률이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폭락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상승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 지도를 놓고 한번 변동률을 한번 또 살펴본다면 서울이 0.17이라는 겁니다. 인천은 0.40, 경기도는 0.35인데 심지어 충청북도가 0.33인데 서울이 0.1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서울이 상승률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를 놓고 보면 꾸준합니다.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전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02%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점 인식 확산과, 즉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겠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를 이어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도심권 인기 단지나 재건축 기대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분위기가 요러하니 이제 그동안 언론들은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죠. 어디 아파트 몇억 올랐다. 일주일 사이에 얼마 올랐다. 이런 뉴스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서히 뉴스들이 약간씩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대출 규제 앞두고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 한풀 꺾여.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6주째 하락이라는 얘기고요. 서울에 살 집이 없다. 정부, 민간 통계 모두 매수 심리가 대폭 위축됐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런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현상들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서울이나 세종시, 전국 아파트 다 떨어진다, 다 폭락한다, 다 떨어져!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세 상승의 종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빚내서 산다는 거, 또한 무리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